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공인노무사 민법 같이 공부할 김종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는 양이 꽤 방대하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과목이 워낙 방대해서 조금 체력적으로나 좀 정신적으로나 좀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최소한으로 그 업무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은 크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조문이랑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험생활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고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랑 판례랑 가장 중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 다른 거는 더 늘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조문, 판례들만 잘 따라오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앞에 쓸데없는 얘기는 각설하고 지금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나 보시면 지금 문제 보시면 관습법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문이 지금 총 5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 지문은 판례 문구 그대로 나온 것이고요, 4번 지문은 조문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구만 살짝 바꿔서 이걸 알고 있는지, 민법 제1조 내용인데요. 1조, 적어도 1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 하나가 거기에 나오는 핵심 문구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가 됐을 때 나중에 만약에 시비가 생긴다, 판정 시비가 생긴다, 그러면 더 난처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해 여지가 없는 확실한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공부를 심도 있게 내가 지금 무슨 뭐 논문을 하나 작성한다라는 심정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핵심 어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서 내가 이걸 OX로 맞출 수 있다, 요 정도로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랑 판례를 항상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여러분 핸드폰 활용하셔서 바로바로 그때마다 내용을 직접 두 눈으로 직접 검색해서 활용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 공인노무사 민법 때는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2번 대충 본 친구가 한 번 꼼꼼하게 본 친구보다 더 낫습니다. 더 시험 잘 봅니다. 빠르게 2번 보는 게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파워풀해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역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알아야 앞부분이 다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회독수를 빠르게 늘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핵심 요약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 순차적으로 회독수를 가져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강의 끝나면 바로 가셔서 이제 복습하시고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독수를 늘리면 무조건 합격하신다, 요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는 그 이듬해 다시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출제위원들이 출제위원 이제 합숙소에 들어갈 때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집을 들고 가서 비슷한 유형으로 4대 혹은 비슷한 쟁점으로 4대 새로 개정된 내용이나 새로 최근에 출시된 판례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내게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기출문제를 정확히 내가 분석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미 기출문제가 상당량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새로운 판례들 이런 것들만 같이 더불어서 학습하시면 지나치게 고득점 받으실 테니까 그 부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는 연계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1차에서 OX로만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나치게 적게 투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 강의 중심으로 하시되 기출문제 다 꼼꼼하게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 이렇게 풀어보시는 걸로 가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셔야 1년이라도 빨리 남들보다 합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수험 생활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험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순리고, 그러다 보면 수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또 합격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지금 술 먹고 놀 때, 저도 좀 그러다 수험 생활이 좀 길어지긴 했었는데 되게 후회되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바로 강의 들으신 다음에 복습하시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예습은 안 하셔도 되니까 바로바로 복습하는 습관을 들여서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하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공인노무사 민법 어떤 영역이 출제되는지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좀 집중적으로 어디를 더 강조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민법은 크게 4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자, 가족법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친족 관계,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관계, 그리고 상속 관계.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 직계 존속들 이렇게 상속을 받는 법률 관계.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가족법이고요. 이건 굉장히 그냥 이해하기는 쉽죠. 나머지 이제 이 3영역이 문제인데, 민법 총칙이라 함은 민법 영역 전반에 적용되는 이런 일반적인 조항들이 다 모여 있는 그것이 바로 민법 총칙 영역입니다. 그리고 물권법은 물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런 분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죠. 이걸 제가 점유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제가 만약에 상인한테 구입해서 샀습니다. 그럼 제 거가 되겠죠. 그럼 이걸 소유한다고 하죠. 그럼 소유권, 점유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은 담보 물건을 가지게 되죠.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제한 물건들, 이런 것들, 물건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물권법입니다. 채권법은 뭘까요? 보통 이 물권법의 영역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제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국민들 내지 외국인들에게 이 물건이 제 거니까 건들지 마라. 이걸 훔쳐가면 다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법은 이렇게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니, 제가 이 분필을 어떤 상인에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에 기해서 이 물건을 달라는 급부 청구권을 행사를 했겠죠. 제가 이 사람이랑 매매 계약 체결해 놓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분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겠죠. 계약 관계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과 저 당사자, 이렇게 두 당사자 간의 규율하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채권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채권법입니다. 채권법 중에서도 채권법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이 법조항이 모여 있는 것이 채권 총론, 그리고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계약 관계,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을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채권 강론입니다. 이렇게 영역이 다 규율되어 있는데, 공인노무사 민법 강의에는 출제되는 것이 물권법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법 부분, 친족상속법, 가족법 부분은 역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은 총칙, 그리고 채권법, 채권총론, 강론 영역입니다. 출제되는 걸 보면, 대충 경향을 보면 민법 총칙에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15문제 정도는 채권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이렇게 10대 15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고, 채권 총론 영역에서는 약 7에서 8문제, 역시 강론에서도 7에서 8문제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총론에서 더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점점 갈수록 강론에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8, 7이었으면 지금 7, 8 혹은 6, 9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강론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앞에서부터 공부하니까 민법 총칙 부분은 그래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도 많고 힘드니까 총론까지는 어떻게 따라가는데 강론 부분 대충대충 보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은 강론 부분입니다. 이미 총칙 부분, 총론, 총칙 부분은 상당 부분이 다 규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부분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강론 부분은 항상 매번 바뀌고 새로운 영역 판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부분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뒷부분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인노무사 강의, 제가 이제 민법 강의를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진행하는 그런 강의 내용 충실하게 따라오셔서 복습 바로 하시고 회독수 늘리셔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